어제를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다 팔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집값은 잡히지 않고 이 고가 1주택자들의 부담과 저항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4평형 공시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2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배나 올랐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시 가격은 2배 오른 반면 보유세는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세금이 400만 원 넘게 늘어난 건데 웬만한 직장인 한 달치 월급 이상이 세금으로 더 나가는 셈입니다. 제가 2016년에 이사를 왔는데 지금 세금이 3배 훨씬 넘게 올랐어요. 몇백만 원 올랐죠.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이 더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1주택자가 죄인가요? 집값이 올랐으면 뭐예요?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세로 다 막아놓고 이사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세금을 몇백만 원씩 때리는 게.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은 해마다 약 1.5배씩 보유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20%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높였지만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으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1.5배씩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부담이 1주택자도 좀 과중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률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거래세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얼마만큼 완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징벌적 세금에 1주택자들의 저항이 커지자 대선 전국을 앞둔 여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내부 의견 조율에도 실패하면서 부동산 정책 역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집값,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세 대상이 이제 6월에 정해지니까 그 전에 이제 집값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 다주택자분들 중에 이제 증여나 뭐 임대 등록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어쨌거나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좀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증가가 가시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내는 큰 폭의 손실보다는 나눠서 오래 내더라도 작은 폭의 비용 지출을 선택하게 됩니다. 딱 지금이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팔지 않고 대기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전월세 매물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임대주택 등록제도 같은 경우 정부가 지금 당정이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까지 뭐 한 13만 가구 정도가 이제 매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 연구원님은 좀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는 좋지 않을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시장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지금 현재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가 된 상태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주택을 매도했을 때 이 주택들을 실거주 수요가 매입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이 제도가 실제로 이제 폐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게 지금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시간을 두고
어느 쪽에 있는 방향성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뭔가 확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정부 여당이 이제 처음에는 규제를 좀 과감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LTV도 뭐 90%까지 허용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랬다가 결국에는 대부분 좀 용두사미로 끝이 났습니다. 뭐 아주 이제 소폭의 완화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갈팡질팡, 갈짓자 행보 왜 이런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이 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매우 단계가 간단합니다. 우선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게 네. 대출 규제죠. 그리고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어렵게 합니다. 이게 보유세 증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세게 적용함으로써 공공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득을 환수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 세 카테고리 중에서 한 군데라도 완화가 크게 이루어진다면은 애초에 목적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부터 대선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 때처럼 시장을 반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예,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발 계획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서울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확충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인프라와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